두꺼비의 보은, 지은이 김정혁.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음성만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연희가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겁을 주자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혼비백산 도망갔어요. 연희와 아이들은 늘 이렇게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메뚜기도 잡아오고 나방도 잡아와 두꺼비에게 주기도 했어요. 연희와 두꺼비가 함께 지낸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두꺼비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강아지만큼 커지고 힘도 세졌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나빠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 생각에 수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는 연희 앞에 두꺼비가 무언가를 물어다 발치해 놓았어요.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커다란 산삼뿌리였기 때문이에요. 두꺼봐, 대체 어디서 가져왔니? 좋기 10년은 묵은 산삼 같구나. 연희는 기뻐하며 산삼을 정성껏 따려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날 이후 두꺼비는 산삼 외에도 버섯, 약초 등 몸에 좋은 것들을 계속 연희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연희의 어머니는 차츰 병세가 호전되더니 마침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모두 두꺼비 덕분이었지요. 연희는 가끔은 진귀한 약초를 장인에다 팔거나 약방에 팔아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연희는 더 이상 남의 집에 품을 팔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나 연희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밭일과 집안일을 했어요. 또 늘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에게 몰래 쌀이나 옷가지 등을 가져다 주었지요. 두꺼비의 몸집이 커져감에 따라 두꺼비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덩치 큰 울퉁불퉁한 피부를 가진 두꺼비를 보고 징그럽다고 피하거나 요물이라며 잡아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두꺼비 덕분에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부자가 되었다며 부러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두꺼비가 어디선가 남의 물건을 훔쳐 가져오는 거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소문이 나돌자 어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연아, 처녀가 두꺼비를 데리고 다닌다니 동네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니? 이제 너도 시집을 가야 하는데 두꺼비가 내 혼삿길을 막을까 걱정이다. 이제 두꺼비를 내보내자꾸나. 연희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어머니, 두꺼비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그런 두꺼비를 이제 와서 버리자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연희는 방을 나와 아궁이 옆에 쉬고 있는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누가 뭐래도 연희는 두꺼비와 헤어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연희의 어머니는 연희가 혼인을 하려면 두꺼비와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희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연희와 두꺼비를 떼어놓을까 궁리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 두꺼비가 늘 귀한 것을 물어왔던 게 떠올랐어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이야기를 연희 엄마가 직접 자랑하고 다닌다면 두꺼비를 탐낸 누군가가 몰래 데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두꺼비의 신세를 진 걸 생각하면 미안한 일이지만 연희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날 이후 동네에는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가 쫙 퍼졌어요. 이 소문이 최 부자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 리 없겠죠? 주인을 위해 좋은 것을 물어다주는 두꺼비라니. 최 부자와 그의 부인은 이 두꺼비가 무척 욕심이 났어요. 최 부자의 부인은 처녀의 집을 찾아가 3년 전 잔칫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날 없어진 물건이 또 있었지. 먼 나라에서 건너온 도자기인데 네 사정이 딱해서 그냥 눈 감아줬다. 도자기라니요, 마님. 절대로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연희의 말을 듣는지 마는지 부인은 자기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 양반의 사돈의 팔종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보물인데 곧 가지러 오신다는구나. 물건이 있어야 돌려드릴 거 아니냐. 그건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 아주 난처하게 됐어. 연희는 더 이상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어 강한 어조로 부인에게 말했어요. 만인 제가 한 일이 아니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욕심 많기로 유명한 채부잔의 부인이 그냥 물러날 리 없었지요. 네 솜씨가 좋다고 해서 너를 불러 일을 맡긴 곳인데 그날 그 물건이 없어진 게 뭐냐?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은 들이지 않았는데 말이야. 구할 수도 없는 진귀한 물건이 없어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돌려주어야 마땅치 않겠느냐? 연희는 부인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도대체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내 두꺼비가 보통 두꺼비가 아니라고 소문이 바다하던데 그 정도라면 잃어버린 물건을 대신으로 교환해도 손색이 없겠지? 연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안 돼요. 두꺼비는 안 됩니다. 두꺼비도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연희는 부엌문을 닫고 몸으로 막아섰어요. 그러자 부인의 뒤에 서 있던 하인 2명이 연희를 밀쳐내고 부뚜막 옆에 웅크리고 있는 두꺼비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두꺼비가 너무 커서 장정 2명도 두꺼비를 들어 올리지 못했어요. 두꺼비가 땅에 붙은 듯 완강히 버티자 하인들은 더 이상 두꺼비 옮기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다시 사람을 보낼 테니 그리 알아둬. 너희 엄마하고도 이미 이야기해서 결정한 문제다. 어머니 말씀을 거역하는 불효녀는 아니겠지? 연희는 어머니와 부인이 이미 두꺼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연희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두꺼비 옆을 지켰어요. 며칠 후 채부자네에서는 하인 8명을 보내 두꺼비를 잡아오도록 시켰어요. 제 아무리 큰 두꺼비라도 장정 8명의 힘에는 버티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연희는 장정들의 다리를 잡고 매달렸지만 이내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지요. 이때 두꺼비랑 놀러온 동네 아이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이들은 즉시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장정들을 공격했지요. 그러나 아이들도 장정들이 팔로 한번 밀치자 추풍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렸어요. 밧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두꺼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는 연희를 달랬어요. 연아, 지금은 정이 들어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중에 혼인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고 살다 보면 저 흉측한 두꺼비 따위는 금세 잊힐 게다. 어머니, 두꺼비 덕분에 어머니 병도 낫고 우리 살림도 나아진 건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어찌 이리 매몰차게 버린단 말입니까? 얘야, 그러지 말고 이제 네 앞날을 생각하거라. 얼마 전 중매쟁이가 아랫마을 김씨네 아들 이야기를 하더라. 제법 땅도 있고 먹고 살만한 집이란다. 그만두세요. 연희는 어머니께 화를 내고는 집을 박차고 나왔어요. 집 앞에 모여있던 동네 아이들이 연희를 위로했어요. 연희 누나, 두꺼비 데리러 우리도 간다. 연희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연희는 무작정 채부자네를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하지만 연희는 매일같이 두꺼비를 찾으러 채부잣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편 채부자는 어떻게 해야 부인이 데려온 두꺼비가 귀한 물건을 물어오도록 할지 생각했어요. 두꺼비를 데리고 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두꺼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채부자는 두꺼비를 어루만지며 살살 달랬어요. 이놈아, 어디 얼마나 귀한 것을 물어오려고 이리도 뜸을 들이는 게냐. 이제 슬슬 움직여 보아라. 그러나 두꺼비는 눈을 감고 그저 가만히 있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채부자는 곰곰이 생각하다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쳤어요. 이놈아, 네가 일을 안 하면 연희가 고생한다는 것을 모르냐? 채부자의 말을 알아들은 듯 두꺼비는 눈을 뜨고 몸을 천천히 움직여 밖으로 나갔어요. 채부자는 자신에게 흡족해하며 수염을 쓸어내렸어요. 채부자는 두꺼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밤이 너무 늦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두꺼비는 동이 트기 직전에 채부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꺼비는 채부자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부자가 잠에서 깨자 몇 번 배로 꿀럭꿀럭 하더니 금가락지, 음가락지와 반짝거리는 보석들을 뱉어냈어요. 채부자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두꺼비는 날마다 중귀한 보물을 물어왔어요. 어느 날은 귀한 그림을, 어느 날은 중국에서 건너온 술병을, 어느 날은 명문가의 글씨를 물어왔어요. 채부자는 두꺼비가 보물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궁금해하기는커녕 그저 보물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마냥 기뻤어요. 연희는 두꺼비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채부자 집을 하루 종일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채부자 집 대문이 멀리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두꺼비가 무언가를 물고 채부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연희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또다시 두꺼비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어둑해지자 두꺼비가 다시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연희는 두꺼비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두꺼비가 고을 수령의 집에서 물건을 물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희는 두꺼비가 왜 수령의 물건을 채부자한테 물어다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연희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두꺼비가 벌을 받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두꺼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두꺼비는 연희를 보고는 몸을 바짝 낮춰 자기의 등에 타라는 신용을 했어요. 연희는 일단 두꺼비의 등에 올라탔어요. 두꺼비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더니 연희를 집 앞에 내려다 주었어요. 수령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알려지면 큰 벌을 받을 거야. 어서 도망가. 두꺼비는 알아들은 듯 눈을 껌뻑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두꺼비가 며칠째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채부자가 직접 연희를 찾아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